바나나 건강에 좋다고 자주 챙겨 드시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드시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뛸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실제로 작년에 대전의 76세 박철수 어르신이 바나나를 특정 음식과 함께 드시고 가슴이 답답해서 응급실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의사들도 깜짝 놀랐어요. 바나나가 원인이었거든요. 건강한 과일도 잘못 조합하면 독이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실수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혹시 여러분도 모르게 하고 계실 위험한 조합을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나가 왜 좋은 과일인지 아시나요? 첫째, 칼륨이 400mg나 들어있어서 혈압을 내려주고, 둘째, 근육 경련을 막아주고, 셋째,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심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넷째, 비타민 B유가 들어있어서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다섯째,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좋아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바나나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기 큰 함정이 있습니다. 바나나 속 칼륨이 400mg인데 이게 과하면 오히려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시니어분들께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는 당분도 25g나 들어있어서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도 주의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바나나와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5가지를 순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1위는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두시면 이런 건강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바나나와 혈압약, 특히 에이스 억제제 계열 약물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8세 김영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혈압약을 드신 후에 바로 바나나 하나씩을 드셨어요. 소화가 잘 되고 달달해서 좋다고 하셨거든요. 몸에도 좋을 것 같고 해서 매일 챙겨 드셨죠. 그런데 3주 후부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맥박이 불규칙해지더라고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혈중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혈압약 중에 에이스 억제제는 칼륨 배출을 막는 작용을 해요. 우리 몸에서 칼륨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서 혈압을 낮추는 원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바나나까지 드시면 칼륨이 몸에 너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정상 칼륨 수치는 3.5에서 5.0인데 5.5 이상 올라가면 부정맥이 생길 수 있어요. 6.0 이상이면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 경우에는 5.8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혈압약을 드신 후 최소 3시간은 간격을 두고 바나나를 드세요. 아니면 하루 걸러 하루씩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도 이렇게 바꾸신 후에 한 달 만에 심장 두근거림이 완전히 사라지셨어요. 두 번째는 바나나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조합인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는 정말 위험한 조합이에요.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당뇨 합병증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부산에 사시는 74세 이철호 어르신은 매일 오후 3시쯤 간식으로 바나나 하나를 우유에 갈아서 설탕 2스푼 넣고 드셨어요. 건강에 좋은 간식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TV에서 바나나 우유가 단백질도 많고 영양가 높다고 해서
매일 챙겨 드셨죠. 그런데 3개월 후 당뇨 정기 검사에서 당화 혈색소가 8.2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상이 5.7 이하인데 완전히 위험 수준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바나나는 당분이 25지 들어있고 우유 한 컵에는 유당 12지, 설탕 2스푼에는 설탕 10지, 총 47지의 당분을 한 번에 드신 거예요. 이건 밥 한 공기 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액체 상태라서 흡수가 무척 빨라요. 고체로 먹을 때보다 입에 빠르게 흡수돼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췌장에 엄청난 무리가 갑니다. 이철호 어르신은 이 때문에 혈당이 300까지 올라가는 날도 있었어요. 정상이 100 이하인데 말이죠. 당뇨약도 효과가 없어서 인슐린 주사까지 고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결책입니다. 바나나는 그냥 드시고 우유는 따로 드세요. 설탕은 절대 추가하지 마시고요. 특히 당뇨가 있으시면 이 조합은 완전히 피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말 바나나 우유를 드시고 싶으시면 바나나 반 개의 저지방 우유 반 컵, 설탕 없이 드시고 일주일에 한 번만 드세요. 세 번째는 바나나와 멜론입니다. 과일끼리의 위험한 조합인데 여름철에 특히 많이 하시는 실수예요. 광주에 사시는 76세 정순자 할머니는 여름에 과일을 정말 많이 드시는 분이셨어요. 특히 더운 날씨에 시원한 과일로 식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으셨죠. 매일 아침에 바나나 하나, 점심 후에 참외나 멜론 한 조각씩 드셨어요. 과일이니까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달 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다리가 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양말 자국이 깊게 팰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는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빨리 걸어도 숨이 찼어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신장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나나 칼륨 400mg 더하기 멜론 칼륨 300mg 등등 총 700mg. 이건 하루 권장량 3,500mg의 20%를 한 번에 드신 거예요. 젊은 사람이라면 문제없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진 시니어분들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몸에 쌓입니다.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부종이 생겨요. 특히 다리와 발목 부분이 심하게 붓죠. 둘째, 심장에 부담이 가서 부정맥이 생길 수 있어요. 셋째, 근육에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정순자 할머니 경우에는 다행히 빠르게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정말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해결책입니다. 바나나를 드신 날에는 멜론, 참외, 수박 같은 다른 칼륨 많은 과일을 피하시고 멜론을 드신 날에는 바나나를 피하세요. 하루 간격으로 번갈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바나나는 아침에, 멜론은 저녁에 드시되 양을 반으로 줄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번째는 바나나와 감자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2세 김만수 할아버지는 저녁 식사 후에 간식으로 바나나 하나, 찐 감자 하나씩을 드시는 게 습관이셨어요. 자연 음식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밥 대신 건강한 간식을 드신다고 생각하셨죠. 오후 7시쯤에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면서 바나나 한 개 까서 드시고 찐 감자 하나 소금 찍어서 드시는 게 일상이었어요.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몸무게가 5kg 정도 늘었어요. 6개월 후 당뇨 정기 검사에서 깜짝 놀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7.8까지 올라간 거예요. 전에는 6.5 정도였는데 갑자기 확 뛴 거죠. 왜 그럴까요? 바나나 탄수화물 27지 더하기 감자 탄수화물 37지 등등 총 64지. 이건 밥 한 공기 분량이에요. 즉,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또 밥 한 공기를 더 드신 셈이죠. 더 큰 문제는 둘 다 혈당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바나나는 62, 감자는 85. 함께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 드시면 더 위험해요. 밤에는 활동량이 줄어서 혈당이 잘 안 내려가거든요. 해결책은 바나나를 드신 날에는 감자 대신 오이, 토마토 같은 야채로 배를 채우시고 감자를 드신 날에는 바나나를 피하세요. 5번째는 바나나와 아보카도입니다. 칼로리 폭탄 조합이에요. 대구에 사시는 70세 박미영 할머니는 건강 프로그램에서 아보카도가 좋은 지방이 많고 노화 방지에 좋다는 말을 듣고 바나나와 함께 갈아서 드시기 시작했어요. 매일 오후 3시쯤 바나나 하나와 아보카도 반 개를 믹서에 갈아서 물 조금 넣고 스무디로 만들어 드셨죠. 맛도 부드럽고 크리미해서 정말 맛있다고 하셨어요. 처음 한두 달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피부가 좋아진 것 같다고 좋아하셨죠.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까 옷이 점점 끼기 시작했어요. 4개월 후에는 바지가 안 들어가서 새로 사야 할 정도였어요. 6개월 후에 몸무게를 재보니 8kg나 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점검해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나나 105kcal 더하기 아보카도 234kcal 등등 총 339kcal. 이건 밥 한 공기 반에 해당해요. 즉, 간식으로 밥 한 공기 반을 매일 드신 셈이죠. 한 달이면 1170kcal. 이건 체지방 1.4kg에 해당하는 칼로리예요. 더 큰 문제는 아보카도가 지방이 21지나 들어있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지방이지만 칼로리는 똑같거든요. 지방 1지 9kcal이니까 아보카도 지방만으로도 189kcal가 나와요. 게다가 지방은 소화가 느려서 배가 든든한 느낌이 오래 가요. 그래서 다른 음식을 덜 먹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간식은 간식대로 드시고 식사는 식사대로 드시게 되거든요. 해결책입니다. 이 조합은 일주일에 1에서 2회만 드시고 드시는 날에는 다른 간식을 완전히 끊으세요. 아니면 양을 확 줄여서 바나나 반 개와 아보카도 4분의 1개만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럼 바나나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지금까지 위험한 조합들을 말씀드렸으니 이제 안전하고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째,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예요.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이 가장 좋아서 혈당 조절이 잘 되거든요. 또한 이때 드시면 하루 활동하면서 에너지로 잘 사용되고 밤에 지방으로 축적될 가능성도 줄어들어요. 반대로 저녁 8시 이후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밤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혈당이 잘 안 내려가거든요. 둘째, 양을 정확히 지키세요. 하루에 중간 크기 바나나 1개가 딱 적당합니다.
요즘 마트에서 파는 큰 바나나는 칼로리가 150kcal까지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반 개만 드세요. 바나나 크기를 가늠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성인 손가락 길이 정도가 적당한 크기예요. 셋째, 정말 좋은 조합이 있어요. 바나나와 견과류 3에서 4개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특히 아몬드나 호두가 좋아요. 견과류의 지방과 단백질이 바나나의 당분 흡수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서서히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와요. 이게 우리 몸에는 훨씬 좋습니다. 넷째, 보관법도 건강과 관련이 있어요. 바나나는 반드시 실온에서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넣으면 껍질이 검게 되는 건 물론이고 차가운 바나나를 드시면 소화에도 좋지 않아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찬 음식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익은 바나나는 당분이 더 높아지니까 피하시고 껍질이 노란색이면서 검은 점이 살짝 보이는 정도가 가장 좋아요. 다섯째, 이런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칼륨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당뇨가 심한 분은 혈당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요. 혈압약, 특히 에이스 억제제를 드시는 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 간격을 두셔야 해요. 이런 분들은 바나나를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와 꼭 상담하세요. 여섯째, 바나나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도 있어요.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이 보충되고 오트밀과 함께 드시면 식이섬유가 풍부해져요. 그린 샐러드 위에 바나나 조각을 올려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실제 개선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부산 75세 이순옥 할머니는 혈압약 드시면서 바나나를 매일 드셨는데 심장 두근거림이 있으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3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니까 일주일만 지나도 확실히 심장 두근거림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한 달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고요. 지금도 바나나를 즐겁게 드시고 계시는데 오히려 간식 시간이 정해지니까 더 규칙적으로 드시게 됐다고 좋아하세요. 서울 72세 정만수 할아버지는 당뇨가 있으면서 매일 바나나 우유를 드셨는데 당화혈색소가 8.2까지 올라가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인슐린 주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실 정도였죠. 제가 알려드린 대로 바나나는 따로, 우유는 따로 드시고 설탕을 완전히 빼셨어요. 3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7.5로 떨어졌고 6개월 만에 7.1까지 내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정말 놀라시면서 인슐린 주사는 당분간 미뤄도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렇듯 작은 변화만으로도 정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작정 끊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혈압약, 특히 에이스 억제제를 드시는 분은 바나나와 반드시 3시간 간격을 두세요. 이건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칼륨 과다로 부정맥이 생기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아침 7시에 혈압약 드시면 바나나는 10시 이후에, 저녁 6시에 혈압약 드시면 바나나는 오후 3시 이전에 드시는 게 안전해요. 둘째, 바나나 더하기 우유 더하기 설탕 조합은 당뇨 환자에게 정말 독입니다. 한 번에 47g의 당분을 섭취하게 되는데 이건 밥 한 공기 반에 해당해요. 특히 액체 상태라서 흡수가 빨라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당뇨가 있으시면 이 조합은
완전히 끊으시고 바나나는 그냥 드시고 우유는 따로 드세요. 셋째, 바나나와 멜론, 참외, 수박 같은 칼륨 많은 과일은 하루 간격으로 번갈아 드세요. 하루에 700mg 이상의 칼륨을 과일로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이 가고 부종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넷째, 바나나와 감자는 절대 같이 먹지 마세요. 탄수화물 64g로 밥 한 공기와 같은 양이에요. 특히 저녁 시간대에 이 조합을 드시면 혈당이 밤새 높게 유지돼서 당뇨 관리에 정말 안 좋아요. 바나나 드시는 날은 감자 대신 야채로, 감자 드시는 날은 바나나 대신 다른 과일로 바꿔 드세요. 다섯째, 바나나 더하기 아보카도는 일주일에 1에서 2회만 드세요. 339kcal 칼로리가 너무 높아서 매일 드시면 체중 증가는 물론이고 비만까지 올 수 있어요. 드시는 날에는 다른 간식을 완전히 끊으시거나 식사량을 줄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올바른 섭취법입니다. 하루 1개, 오전 10에서 11시에 견과류 3에서 4개와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영양소 흡수도 더 좋아져요.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세요. 신장 질환 있으신 분, 당뇨 심한 분, 혈압약 드시는 분은 담당 의사와 꼭 상담하고 드세요. 건강한 음식도 내 몸 상태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대로만 드시면 바나나의 좋은 효과는 바나나 건강에 좋다고 자주 챙겨 드시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드시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오늘 알려드린 대로만 드시면 바나나의 좋은 효과는 그대로 누리면서 부작용은 완전히 피하실 수 있어요. 칼륨으로 혈압도 관리하고 마그네슘으로 심장도 튼튼하게 하고 식이섬유로 변비도 예방하면서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부모님 건강에 도움되는 더 많은 정보 드리겠습니다. 댓글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모든 부모님이 건강한 그날까지 건강 닥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